자, 수능 완성 실전편 이후에 채점해 볼게요. 좀 어려웠죠? EBS를 시간 제곱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우리가 어려운 거에 도전을 계속 해보자. 자, 일단 22번부터요. 22번 어려웠죠? 그죠? 이게 여러분 이제 모의고사 공부하실 때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가 듣기 나올 때 이제 그 앞번호를 주로 풀거든. 18번부터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는 듣기 할 때 여러분 듣기 할 때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제가 조만간 모의고사 시험을 한번 볼 건데 고3 걸로 미리 말씀드리면 EBS 교재 나오기 예를 들어 EBS 교재가 이제 뭐 2월 중순 언제 나온다 확정됐다. 그 EBS 교재 진도 들어가기 바로 전 시간이죠. 바로 전 시간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고3 모의고사로 3월 거 언제 건지 몇 년도 건지 말씀 안 드릴게요. 3월 걸로 학원에서 시험 칠 거예요. 수업 시간에 시험지 비포로 쫙 뽑아갖고 제가 세팅해 놓고 답안지도 해놓고 듣기랑 독해 70분 딱 재고 실전과 똑같이 시험 볼 거거든요. 시험 보고 풀이하고 그리고 제가 단어까지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외워오는 걸로. 그러니까는 최근 기출 3, 6, 9, 10월 풀지 마. 수능도 풀지 마. 나랑 할 거야. 너네 풀어봤자 뻔해. 존나 세워라 내워라 풀다가 맞고 틀리고 맞았을 때 기분 좋고 틀리면 기분 나빴다가 점수도 오락가락 하다가 해설지 한번 보고 뭐야 존나 쉽네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야. 공부 하나도 안 돼. 기출문제는 퀄리티가 아주 좋은 문제니까는 최대한 뽑아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풀지 말고 나랑 할 거야. 나랑 3, 6, 9, 10월 나랑 시간 재고 다 풀어야 돼. 시간 재고 풀고 6월, 9월 같은 경우는 작년 EBS 지문에서 요 지문인데 요런 식으로 이렇게 경계가 됐다. 내가 그거 보여줄게. 직전형이 이렇게 됐다. 요런 유형으로 바뀌었다. 보여줄게. 굉장히 공부할 거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미리 풀지 마세요. 뭐 시뮬 자꾸 이제 문의하는데 시뮬 사갖고 여러분 혼자 풀지 말라고. 그럼 공부 하나도 안 돼 그거. 채점만 하고 끝날 거 아니야. 그지? 시간 재고 똑같이 풀고 풀이하고 단어까지 암기가 돼야 돼요. 자기가 왜 틀렸는지도 분석이 돼야 돼. 그래야 기출에 대한 공부가 되는 거거든. 수능도 맞죠? 수능은 여름방학 때 우리가 특강을 할 거예요. 총 한 여름방학이 한 4주, 5주 잡으니까는 4주 동안 지금까지 4년치 수능을 시간적 풀 거예요. 4년 전 거부터 가장 최근 거까지 여름방학 특강을 할 거니까는 수능 문제도 보지 마 그거. 나랑 같이 할 거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실제로 연계가 되고 듣기가 어떤 정도 난이도인지를 3시간 수업을 통해서 시간 재고 풀고 풀이까지 할 거예요. 수능 단어 다 죄다 암기할 거고 그런 거 미리 보지 마. 기출 너네 미리 풀지 마. 나랑 같이. 혼자 풀면 엉망이야. 그렇게 하시고 여기 모의고사 시험 볼 때 우리가 원래 듣기 할 때 멍 때리면 안 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18번부터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듣기 딱 끝났을 띵동 하고 이제 독해를 푸세요라고 했을 때 마지막 16, 17번 듣기는 2번 방송 나오는 건 한 번 듣고 당연히 푸셔야 되는 거고 그 두 번 다 듣는 멍청이가 어딨니 그거. 마부지. 졸라 쉬운데 듣기가. 한 번 듣고 푸는 거야 두 개 다 16, 17. 그리고서 한 번 듣고 그 다음 독해 계속 푸는 거야. 그리고 독해 푸는 게 듣기 할 때 띵동 할 때 사이사이 계속 꾸준히 풀어야 돼. 18, 19번 이렇게 나가줘야 돼. 근데 이게 한 2년 전부터인가? 22, 23번이 졸라기 어렵겠네요 이거. 2점짜리인데도 어렵겠네 22, 23번을. 그래서 듣기 할 때 22, 23번은 풀기가 까다로워요. 22, 23번은 앞으로 듣기 할 때 좀 건들지 말고 제목 주제가 좀 어려워요. 많이 어려졌어. 건들지 말고 나머지를 먼저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끝나고 독해 넘어갈 때 이제 28번 어법이지 그지? 그거 딱 풀 타이밍이 되면은 시간이 좀 여유가 생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빈칸이라든지 문장 삽입 순서 등의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연습을 해보시라고 학원에서 시간 제고 문제 풀 거거든. 그렇게 하시고 오늘도 역시 22, 23번이 쉽지가 않아요. 특히 22번 어렵지 그지? 상당히 많이 읽어봐야 돼. 그래서 22번이 답보다 5번이고 자 왜 어려운지 좀 일단 뿌려보자. 22번 맞은 사람 22번 맞은 사람 오케이 맞았으나 자신있게 손을 못 드는 거 뭐지? 23번에 2번이고요 23번에 자 2번 봐봐 neutralize 뜻이 뭐죠? 자 요 원형 neutral 뜻이 뭐죠? neutral 압니까? neutral 그거 단어 모르면 풀기 힘들죠. 23번에 2번 맞은 사람 neutral의 뜻을 알고 있었어. 뭐지? 송민아? 한우가 뭐야? neutral? 기억 안 나요? 그걸 찍었고 그럼 자 보세요. 넘어가세요. 28번 어법 어려웠어요. C가 굉장히 28번에 3번 맞은 사람 28번 3번 맞은 사람 자식들 손 들어봐. 야 훌륭하다 진짜 니네 C를 어떻게 맞췄어? 대단하다. 왜 대단한지 너 풀이 들어봐. 존나 어렵거든 C가. 야 대단한 거 이거 맞춘 사람 이따 물어볼게 내가.
자, 29번의 답은 4번이고요. 맞춘 사람? 4번. 자, 가은아. dismiss 뜻이 뭐야? 비슷해. 그렇게 하면 되네, 그지? 오케이. 그 비슷한 뜻이에요. dismiss 뜻은 뭐뭇을 좀 어려운 말로 일축시켜버리다. 한 번에 딱 잘라서 아니라고 거절하는 뜻이야. 그렇지? 일축하다는 뜻이네요. dismiss. 요 단어 알면 풀기 쉬웠어요. 자, 31번 빈칸으로 가자. 31번에 3번, 32번에 4번, 32번 맞은 사람, 32번 맞은 사람, 32번 맞은 사람 없어요? 한욱이. 아 그래? 한욱아, 저 빈칸 뒤에 있는 detrimental 뜻이 뭐야? 찍었어? 그럼 일단 detrimental 좋은 뜻 나쁜 뜻 어떻게 파악했어? 자, 모르는 단어 만나면 좋은 뜻 나쁜 뜻 중에 결정하시면 돼요. detrimental 여러분 좋은 뜻으로 봤니 나쁜 뜻으로 봤니? detrimental 생각이 없었니? 좀 이따 살펴보고. detrimental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예요. 33번에 1번, 34번에 2번. 자, 그다음 36번으로 가자. 순서. 36번은 좀 풀만했죠. 36번에 2번, 37번에 5번. 자, 그다음 삽입별이었죠. 38번에 4번. 맞춘 사람? 38번 맞춘 사람? 오케이. 그 뒤에 아까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가 등장하면 무엇에 대한 예신가 파악하면 된다. 이거 굉장한 단서였어요. 예시가 안 맞아 지금. 자, 그다음 39번. 자, 대망 39번. 답은 5번이에요. 맞춘 사람 39번. 재윤이 또 맞춘 사람 없어 39번? 야 재윤 너가 우리 학원 1등이다. 어제 애들 다 틀렸어. 1등급 애들 틀렸어. 야 이따 재윤이의 풀이를 들어보자. 어떻게 풀었지? 아니야. 씨발 욕할 뻔. 제가 웬만하면 지문에 별표를 안 해요. 별표했다는 건 정말 어렵다는 문제예요. 정말 어렵다는 문제. 39번 어려웠고 이따 풀어보자. 41, 2번은 41번에 4번, 42번에 1번입니다. 41, 2번은 말씀드렸듯이 차원과 끝 문장만 읽고서 풀이가 돼요. 41번, 2번도 딸려있는 문제도 같이 풀어야지. 자, 거봐 내가 검토하라 그랬지. 자, 22번으로 가봅시다. 자, 22번이 꽤 어려웠어요. 2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자, 왜 그런지 보자. 일단 봤더니 지문의 전체 구조를 봤더니 형광펜이 참 현란한 걸 봐서 해석이 좀 어렵다. 그죠? 그리고 단어가 꽤 어려운 게 있었어요. 자, 처음부터 보자. 일단 전체 풀이 보시면 자, 마지막 보세요. 여기에 X 표시된 거 보시면 이만큼 지금 읽지 않고 시간 세이브 하면서 풀 수 있는 유형이었어요. 마지막 이만큼은 안 읽어도 된다. 그리고 좀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in short 외웠죠? 뜻이 뭐라고? in short 요약하자면 우리 그때 뭐가 나왔지? 원래 뭐가 나와서 이걸 정리했죠? 기억 안 나네? in sum이 나왔었나? 뭐가 나왔지? 아 씨발 기억이 안 나네? 요약하자면 뭐가 나왔잖아, 그지? 그래서 in short 정리하고 막 이걸 여러 가지 했잖아. to sum, 그죠? to sum up, in sum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요약하자면 요게 중요한 이유가 뭐랄지 여러분? 왜 요약해? 지문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 뒤에는 주제가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푸셨어도 돼요. 스캔을 해봤더니 요약하자면이 있네? 요거만 읽고서 풀어도 답이 그대로 나와요. 키워드 그대로 들어가요. 이렇게 실제로.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먼저 읽어주면 좋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못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풀이를 일단 해보자.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까지 읽어서 파악해보고 요 내용이 정말 인썸 뒤에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해보자고. 자 보세요. psychological 심리적인 perspective 뜻이 뭐라고? perspective 관점. 동의어 대봐봐. 뭐가 있니? 관점. EBS에서 자주 쓰는 관점의 동의어. point of 적어놨어요. 외우시면 돼요. view. 그 다음에 요걸 뒤바꿔서 view 포인트도 관점이 되고 또 stand 포인트라는 것도 관점이라는 뜻으로 쓰여. 관점. 자,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 관점은 place 놓아두는데 강조점을 놓아도 그냥 한 단어로 강조하다로 보시면 돼요. 자,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 관점은 강조하는데 organism은 굳이 해석하면 유기체고 그러니까 뭐라 받아들이시면 되냐? 뭐 돌, 또 뭘까? 돌, 공기 뭐 이런 거에 반대 표현으로 그러니까 생명체라고 보시면 돼요. 생명체가 되는 건 전부 유기체라고 요걸 내서 표현해요. 자, 강조하는데 유기체의 인지와 평가를 강조하는데 잠재적인 해로움에 대한 평가를 강조해요. pose가 뭐죠 이게? pose가 동사로
제기하다라는 동사예요. 자, 이 해로움이란 제기되는 것인데 바로 stimulus라는 단어 보세요. stimulus. 얘가 독특한 단어인데 일단 자극물이라는 명사고요. stimulate이 이게 자극하다라는 동사거든. 이게 독특한 점은 뭐냐면 stimulus라고 하면 단수예요. 복수형은 이미 s가 붙었죠. 그래서 또 s를 붙여서 복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얘는 stimul이라고 형태를 바꿔서 자극물들이라는 이 복수 형태가 됩니다. 요거 어법상 중요해요.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로 갈리기 때문에. 자, 다시 해석을 해보면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 관점은 강조합니다. 유기체의 인지와 평가를 말이죠. 이 인지와 평가라는 것은 어떠한 자극물에 의해서 제기되는 잠재적인 있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인지와 평가를 강조합니다. 말이 어렵지. 그러니까 EBS는 별거 아닌 거를 이렇게 어렵게 말한다고. 우리는 반대로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돼. 뭐에 대한 얘기야? 스트레스 언제 받냐? 스트레스란 게 뭐냐? 바로 뭔가 위험하다고 인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스트레스다 이런 얘기야. 단순히 말하자면 그 뒤에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자, 근데 해석이 어렵네. 요 뒤에 해석을 해보자. 자, 요거를 우리 성빈이 해볼까? 여기서부터 The perception, 아까 했죠? 인식이라는 뜻이고. 자, 따라오면서 해봐봐. 요거부터 threat, 위협에 대한. 오브는 항상 4개 중 하나라고 했듯이 뭐뭐의,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해, 뭐뭐에 대한, 그 다음에 범위를 나타낼 때 뭐뭐 중에 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꼴, 동격도 돼요. 즉 이라는 뜻도 돼요. 거의 4개 중 하나입니다. 그럼 뭐뭐에 대한으로 해봐. 위협에 대한 인지가 arise 동사는 우리가 내신 대비했던 학생들은 많이 정리했어요. 한우가 arise가 뜻이 뭐지? arise, 일어나다 발생하다. 보세요 여러분, 이건 알지? happen, 그죠? 졸라 쉽잖아. 일어나다 발생하다. 또 이거의 동의어 occur, 일어나다 발생하다. 하나가 더 있지? take place. 더 어디선가 봤죠? 그죠? 이거 3개는 얼추 알아. 근데 arise는 잘 몰라. 이러면 써먹을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 알아둬야 돼. arise도 상당한 빈도수로 등장합니다. 일어나다 발생하다 같이 알아둬야 돼. 요것도 외워갖고 오시고 정리해놨으니. 자, 위협에 대한 인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뭐야? 위험하다 라는 게 나온다 이런 얘기야. 위험하다. 어떨 때 위험하다라고 한다. 요거부터 하자. 어퍼는요 on이랑 똑같아요. on이랑 똑같아요 완전히. 자, 어떻게 하지? 개인에게. 자, pose는 아까 제기하다 했죠. impose는 뭐냐면 뭐뭇을 부과하다는 뜻이에요. 세금이나 책무, 책임 등을 갖다 얹는 거, 부과하다입니다. 부과하다. 걔의 안쪽으로 제기하는 거니까 너 이거 해 이런 얘기거든. impose. 그래서 부과하다요. 다시 어떠한 개인에게 부가 PP 되는 요구가 어떻게 될 때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나온다 이런 얘기야. 뭐 어떻게 될 때? 인지될 때. 뭐 한다고 인지될 때. 자, 보세요. 우리가 외운 단어가 조금씩 나오죠. exceed가 뜻이 뭐라고? 초과하다, 능가하다, 뛰어넘다. 동의어 뭐가 있었어요? 제가 다시 정리했어요. 까먹었을까봐. 까먹었을까봐가 아니라 100% 까먹었지 뭐. 뭐가 있지? 초과하다, 능가하다. excel. 그죠? excel. 또 뭐가 있죠? 우리가 뭐가 나와서 정리했냐면 surpass가 나와서 정리해서, pass가 뭐다? 지나가다인데 sur가 뭐라고? 이게 beyond라고. 걔를 넘어서 지나가. 그래서 초과하다, 능가하다는 뜻이었고, excel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또 뭐 외웠냐면 outdo 이런 거 외웠어요. 뭐뭇을 초과하다, 능가하다. 다시 위험해 라는 생각이 발생하는데 바로 한 개인, 그러니까 사람이라 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요구가 인지될 때, 어떠하다고 인지될 때, 뛰어넘는다고 인지될 때. 뭘 뛰어넘어? 그 사람 어떻게 한다고? 이거 본인의 하시면 돼요. 그 사람 본인의 느껴지는 능력을 뛰어넘는다고 인지될 때. 이 능력이란 cope with도 외웠잖아. 어법할 때. 뭐라고 이거? cope with, 동의어까지 정리했잖아. cope with 뜻이 뭐죠? 뭐뭇을 잘 대처하다, 처리하다. 그죠? 자기가 잘 처리하는 거. 그러한 요구를 처리할 수 있는 본인의 느껴지는 능력을 뛰어넘는다고. 나한테 부과되는 요구가 내 능력을 뛰어넘는다고 인지될 때 위험하다고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야. 당연하지, 그죠? 이런 거지. 내가 여러분들, 야, 3월 학평에서 무조건 1등급 나와야 돼. 아니면 너는 영어 그만두는 거야. 이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한 사람이 태만해져, 그죠? 그때 어떻게 돼? 위험하다라고 위협을 느끼잖아. 그 얘기야, 그 얘기. 내 능력 밖의 일이 벌어지면 위협을 느낀다 이런 얘기야. 이게 바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요인이다라는 얘기를 같은 얘기를 하죠. 계속 지금 두 번째 문장에 걸쳐서 무슨 얘기예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왜 느끼는가를 얘기를 한단 말이야. 심리적 스트레스 왜 발생하는가. 그 뒤에 역점이 없어요. 자, 계속 읽어볼까? 이러한 불균형은 give rise to, 외워서 안 외워서 뜻이 뭐였어요 이거?
give rise to 지금 몇 번씩 나오네? give rise to 지혜의 뜻이 뭐니? give rise to 외웠잖아. 무엇을 야기시키다. 동요 뭐였어? cause, bring about. 그 다음에 induce, 그죠? lead to, result in. 뒤에 정리해놨어요. 꼭 외워갖고 오세요. 이거는 정말 잘 나오는 동요입니다. 야기시키다. 자, 이러한 불균형은 야기시키는데 이 불균형은 무슨 불균형이야? 바로 내 능력과 내가 처한 상황의 불균형. 그치? 이러한 불균형은 야기시키는데 스트레스의 경험을 야기시켜요. 스트레스가 나온다. 투가 나왔네. 뒤에 병렬 구조 얘랑 이렇게 볼 수가 있네. 그리고 야기시키는데 스트레스 반응을 야기시켜요. 이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행동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말이죠. 다 무슨 얘기야 이거? 너가 언제 심리적 스트레스를 느끼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잖아. 역적 없어요 여기에서. 같은 얘기 뒤에 또 해요. 자, 요거 해석을 해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풀이를 멈출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여러분, 자, 우리가 흔히 수거라고 외운 것들 not A but B가 있죠. 그 뜻이 뭐야? A가 아니라 B다. 봐봐. A가 아니라 B다라는 구조가 왜 나온지 알아? 뭘 강조하기 위해서? 뭘 강조하는 것 같아? A가 아니라 B다는 당연히 B를 강조해요. not A but B 구조가 나오면 B가 지문의 요지나 단서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A가 아니라 B다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일종의 역접의 기능을 얘가 not A가 하기 때문에. 자, 그럼 해석을 해보자. 요거를 우리 가은이 해볼까? 아, 마이크가 필요해? 마이크는 제가 오늘도 일단 리시버를 꼽아놨어. 키기만 하면 되는데 키기만 하고 마이크만 주면 되는데 서로 쪽팔리지 그지? 나도 내가 가르친 학생이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걸 밖에 들리면 나도 쪽팔리고 아직은 좀 더 실력 갈고 닦아서 마이크는 그때 돌릴게요. 다 같이 그만두는 거 아니야? 마이크 돌리는 순간? 근데 심리적 스트레스 받아야지. 그래 공부하지. 그래서 1년만 고생하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 실력이 좀 올라가면 EBS 교재 나오고 그때 좀 마이크를 돌려서 정이 내가 정말 못하겠다 싶은 분은 마이크 패스하셔도 돼요. 몇 번 정도 패스해도 돼. 오케이. 자 보자. 심리적 스트레스는 그렇게 되면 not A가 아니라 but B다 이렇게 돼. 전체 구조가 뭐가 아니다? is defined 어떻게 하면 돼요? define 뜻이 뭐지 이거? define 정의하다. 수동태니까는 정의 되는 것이 아니라 solely는 only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오직 요렇게 정의되는 게 아니라 in terms of는 몇 번 나왔네. 뜻이 뭐였죠 이거? in terms of 뜻이 뭐지 이거? 뭔 말하는 측면에서 관점에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몇 번씩 나왔어요. 어떠한 관점에서 정의되는 게 아니라 B라는 관점에서 정의되는 건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네, 그지? B가 강조야. 어떠한 관점이 아니라 바로 이거 뭐라고? stimulus 아까 했죠? 자극물의 조건이나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오로지 또 반응의 자 보세요. variable이라는 단어, vary라는 동사에서 출발했고 vary가 뭐죠? 동사로 다르다, 다양하다. 여기에 지금 able이 붙어서 variable이 됐거든. 그럼 뭐다? 형용사로 달라질 수 있는 이렇게 돼요. 이게 명사가 되면 달라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수학에서 말하는 변수가 됩니다. 변수, variable. 자, 다시.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심리적 스트레스라는 것은 오로지 정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극물의 조건, 상황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또 아니면 오로지 그 반응의 변수라는 관점에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자극물이 뭐냐로서 스트레스가 나오느냐 안 나오냐가 아니라 but B로서 정의된다 이런 얘기야. rather 오히려 어떠한 관점에서 정의되냐면 바로 그 해당 사람과 그 사람이 처한 상황 사이에서의 교류의 관점에서 정의됩니다. 단순히 자극물이 크다 작다가 아니라 그죠? 이미 영어 1등급인 학생에게 1등급 맞으려고 하는 건 스트레스가 유발돼야 안 돼? 안 되지. 근데 8등급인 애한테 1등급 맞으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유발되죠. 그 얘기야. 해당 사람과 그 사람이 처한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나온다. 그럼 봐봐. 여기까지 뭘 밝혀 지금? 나대의 법비로. 스트레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왜 발생하는가를 계속 밝히죠. 다 똑같은 얘기였다고 해석을 정확히 해보면. 그럼 봐봐. 이 뒤에 뭐가 없어? 역접이 없죠. 똑같이 뭐 얘기하겠니 이것도? 심리적 스트레스가 어떻게 왜 발생하는지를 말한다고. 이게 지문의 제목이겠지. 그래서 제목은 뭐냐면 바로 심리적 스트레스가 들어가대요. 그래서 이해하는 거, 스트레스를 이해하는데 뭐로부터? 심리적인 관점으로부터 스트레스를 이해하는 거. 키워드가 다 들어갔다. 그래서 5번이 답이고. 자, 보세요. 우리가 이만큼을 건너뛰었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인쇼 뒷문장을 확인하자고. 우리가 파악한 주제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지 보세요. 요약하자면
그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 관점은 assume이 뜻이 뭐죠 여러분? assume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 가장 많이 쓰이는 거 모릅니까? 뭐뭇을 가정하다, 생각하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뜻으로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 take on과 동의어로 뒤에 임무나 책임감이어서 뭐뭇을 떠맡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뭇을 떠맡다. assume은 두 가지 뜻이 나옵니다. 뒤에서 등장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 여러 가지 뜻은 EBS에 반드시 나오는 뜻이에요. 한 해마다. 자, 요약하자면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 관점은 가정하는데 스트레스가 arise 뜻이 뭐라고 할까? 뭐라고? 발생하다 외우셔야 돼. 자, 스트레스가 완전히 오로지 발생한다는 건데 뭐로부터? 한 사람의 뭔가 인지, 지각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든지 간에 이것은 뭐에 대한 인지냐면 그 사람들이 처한 환경에 대한 그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인지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나온다는 겁니다. 봤더니 뭐다? 뭐에 대한 설명을 해요? 스트레스는 그 사람의 처한 상황에 의해서 심리적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5번이 다시 답임을 알 수가 있다. 자, 넘어갈게요. 23번으로. 그래서 우리가 22번 풀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요약하자면 이라는 부분이 나오면 그거 먼저 읽어줘도 괜찮다. 그리고 역접이 발생하지 않거든 그 앞에까지 파악했던 내용이 바로 주제나 제목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만간 홈페이지를 개설을 할 건데 미드제이 그동안 계속 개설을 하고 싶었는데 새로운 친구들은 잘 모르죠. 우리가 원래 학원 이름이 뭐였어요? 씨발 기억도 안 나. 존나 복잡해서 KCT 학원이었는데 이건 좀 사연이 있어요. 우리가 역사가 있는데 그거 내가 얘기 들은 사람 있나? 왜 KCT 학원이었고 왜 이름 바꿨는지 얘기 안 해줬지? 내가 나중에 시간 되면 얘기해 줄게. 존나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스토리가 있어요. 존나 눈물 나. 우리 원장님하고 내가 옛날부터 알던 사이였거든. 원장님 누군지 알지? 못 본 사람도 있어. 윤종신인데 존나 뿌러 터져갖고 존나 못생긴 윤종신처럼 생긴 사람이 있어. 그 원장님 옛날부터 알던 친구인데 그분하고 저하고 존나 찌질이 시절에 막 되게 그 강사하면서 막 존나 찌질이 시절에 막 이렇게 하면 그러던 시절이 있어. 상상이 안 되지. 우리가 내가 찌질해졌다는 게 그 사람은 지금도 찌질하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 이름이 뭔가 연관이 있는데 나중에 얘기해 줄게. 왜 이름 바꿨는지 뭔가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 이름 홈페이지를 진작에 하고 싶었는데 블로그나 이런 거를 난 그래서 유튜브를 먼저 하고 있었고 요 이름 때문에 못했던 거야. 이름을 우리가 원래 바꿀 계획이었거든 이거를. 선생님은 안 바뀌고 이름만 거의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위드제이라고 이 제이가 뭔지 압니까? 아는 사람도 있지, 그지? 일단 첫 번째로 제 이름이 뭐예요? 류정훈. 일단 제 이름이네, 류정훈. 내 제이고. 그 다음에 원장님이 임재선이죠. 임재선의 제이고. 또 가장 중에 우리 부원장님 한정화의 제이. 그죠? 그 임재선은 빼고 유정훈, 한정화 이렇게 둘이를 보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부원장님이 더 비중이 크지. 한정화. 원래 한정화 학원이라 할까 하다가 한정화 학원이라 할까 하다가 너무 그래 부모님이 또 겸손하시거든. 그래서 어떻게 그래요? 이래서 이제 위드제를 한 거예요. 임재선은 애초에 그냥 고려 사항이 없어서 이 사람은 그냥 불쌍해서 넣어준 거야. 이렇게 사실상 그냥 한정화 학원이라 보셔도 돼요. 그래서 거기 내가 이제 껴있다. 임재선은 됐다. 이 사람은 몰라낸다. 그래서 위드제이가 그런 뜻이에요. 제이가 들어가는 이와 함께 이런 뜻이고. 그래서 홈페이지를 이제 우리 이름으로 드디어 개설을 할 수가 있게 됐고 작업을 거의 끝냈고 이제 개설할 건데 거기 제가 계속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우리가 수업하는 영상 이런 것도 이제 유튜브 링크 달아서 올라올 거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건 뭐냐면 리뷰노트라는 항목을 만들 건데 거기에 뭐가 가냐면 이제 우리가 뭐 22번 같은 지문 같은 이제 풀이를 하죠, 그죠? 풀이하고서 요거 이제 뭐 이렇게 너저분한 거 빼고 원래 깨끗한 그거 이제 스크린샷을 제가 이제 항상 찍어놓은 거 있잖아요. 찍어서 그날 풀이한 지문들을 하나씩 이제 올려서 그 밑에 코멘트를 간략하게 달 거예요. 한 두세 문장 정도로. 그 코멘트에는 지금 수업 시간 강조한 거 있지. 내가 기억이 나잖아. 그래서 in short 뒤에는 단서가 있을 수 있다. 먼저 봐라. 라는 간략한 코멘트 있죠, 그죠? 이 지문에서 우리가 깨달은 바가 무엇인가? 중요한 동의어인 arise 동의어 뭐뭐 딱딱 하고 그리고 내용을 파악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역접이 없거든. 그걸 제목이나 주제로 의심해라. 뭐 이런 간략한 코멘트 있겠죠, 그죠? 이 지문에 풀이하면서 깨달은 바들 그거를 지문 하나당 두세 문장 정도로 간략한 그 코멘트 적어서
리뷰노트라고 제목을 붙여서 지문을 그렇게 풀이하는 지문 오늘 한 12개 하면 12개를 다 그렇게 코멘트를 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매번 수업 시간 끝나면 제가 리뷰노트를 만들어서 올릴 거고 그거를 이제 그 링크를 어떤 식으로 전달할지 고민 중이야. 카톡으로 다 같이 보낼까? 아니면 단톡방을 만들어서 리뷰노트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 올릴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듣고 나서 이제 그냥 쫙 훑어만 봐도 그날 수업에 대한 복습이 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리뷰노트로 이런 중요한 게 있었지. 그래서 다음 문제 풀 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 방안이 있고 그건 제가 홈페이지 딱 오픈하자마자 바로 해서 그게 오늘이나 내일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작업해서 어떤 식으로도 이제 뿌려볼게요. 그리고 그거를 어머니께도 보낼 거예요. 성정 어머니께도 쪽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놀지 않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도 어떤 식으로 전달할까 고민 중이에요. 리뷰노트에 카톡 거를. 그래서 그거를 할 테니까는 좀 잘 활용하세요. 홈페이지를. 필요한 자료는 거기에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뭐 동의어 정리한 거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상시로 외워야 될 거는 혼동어 이런 거는 상시로 그냥 정리해서 올릴 수도 있어요. 한쪽에다가 동의어, 유의어, 반의어, 혼동어 이런 것들 잘 참고하시길. 자, 23번 봅시다. 수은의 accumulation 뜻이 뭐죠? accumulate 축적시키다라는 동사고요. 수은의 축적은요. 수은이 쌓이는 건 특히나 그것의 organic 나왔네. 아까 뭐라고 이거? organism 뭐라고? 유기체, 그 살아있는 거, 그보다 유기적인 살아있는 형태로서 뭔가 그 수은이 축적되는 것은 동사로 가요. 잘 인식되는 문제입니다. 바로 population 원래 뜻은 인구죠. 이게 그냥 many people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 그리고 population의 뜻을 조금 정리해야 되는데 사람으로 인구, 즉 많은 사람들이 되고요. 동물이나 곤충에 쓸 때도 있어. 그때도 인구라면 안 되죠. 그때 뭐라고 하면 딱 어울려요? 바로 개체군, 개체수라고 의역을 하시면 돼요. population, 동물이나 식물에겐, 곤충에겐. 자,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잘 인지된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의 식단이 포함하는데 높은 intake은 섭취라는 명사고요. 요걸 요렇게 바꿨으면 동사가 돼요. take in, 뭐뭇을 섭취하다. 동의어는 consume, 섭취. 그래서 intake의 동의어가 이게 consumption이 돼요. 소비 말고 우리가 섭취라고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 많은 사람들의 식단이 포함하는데 바로 높은 섭취를 말이죠. 물고기의 높은 섭취를. 여기까지 정리하면 뭐다? 물고기 많이 먹으면 몸에 뭐가 쌓인다? 수은이 쌓인다라고 단순화시켜야 돼. 자, 그런데 뒤에 뭐가 나온다? 역접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죠. 역접 뒤에는 중요한 내용이 항상 나온다고. 얘가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물고기 먹으면 수은 쌓인다가 아니야. 이 뒤에 있는 얘기야. 자, 보자. 그러나 요 뒤에 해석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나 자, 증거가 있는데 동격대에서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이거? 즉 이렇게 돼요. 이 증거란 즉 바로 수은을 축적시키는 물고기가 또한 축적시킨다는 겁니다. 셀레늄이라는 것도 equivalent 뜻이 뭐죠 여러분? equivalent 자 몰라? 봐봐.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첫 번째 앞뒤 문맥을 보고 파악하시면 되는데 그때 모르는 단어들을 최대한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어근하고 접두사, 접미사 알려드렸잖아, 그죠? 접두사 중에 인이 붙으면 주로 안으로라든지 반대가 된다. 접두사는 뜻을 결정한다. 뒤에 붙는 접미사는 품사를 결정한다. 그래서 able이 붙으면 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의 형용사로 바뀐다. 그 중에 요 equi라는 것도 배워볼게요. equi. 어서 많이 이거. equal. equivalent 모르겠고요. equal 뜻이 뭐지? equal. 동등한, 대등한 거죠.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요 단어가 들어간 뭐다 뭔가 대등한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equivalent는 정확한 뜻은 몰라도 뭐 어떻게 비슷하게 하면 돼? 뭔가 비슷한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실제로 뭐다? 실제로 뭐예요? 대등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equivalent. 뭐뭐와 똑같은 양의 대등한 이런 뜻이 있어요. equivalent. 자, 다시. 자, 이러한 물고기는 수은을 축적시키는 물고기는 또한 축적시키는데 무엇을? 대등한 양의 셀레늄도 축적을 시킵니다. 이렇게 돼요. 그죠? 물고기가 수은을 먹으면 거기에 셀레늄도 같이 딸려오는 거구나. 그리고서 포인트는 바로 요걸 정확히 해석하는 거예요. The simultaneous presence of the selenium 부분을 잘 해석하면 문제 풀립니다. 역접 뒤기 때문에 일단 simultaneous 모르면 안 되지 이거. 왜? 능률법과 어원편 외우다 보면 이 단어 나오거든. 능률법과 어원편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고1의 기본 단어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어려운 단어 아니라는 얘기야. 뜻이 뭐죠? simultaneous 뜻이 뭐죠? 몰라요? 동시에 일어나는. 이 단어 모르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고1 단어입니다. presence는 알지? 뭐니 이건? 뭘 물어보면 몰라 다.
present가 뭐죠, 여러분? 현재의 혹은 선물 혹은 함께 있는, 출석한. 반대말은 absent, 결석한 이 단어잖아. 명사가 돼서 뭐예요? 존재, 함께 있는 거 이렇게 돼요. 다시 봐봐. 그러면 동시에 존재하는 거 이렇게 된다고. 뭐가? 셀레늄의 동시적 존재. 이게 무슨 말이야? 동시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뭔가 셀레늄이 같이 있다는 얘기지. 뭐와 뭐가? 수은과 셀레늄이 같이 있는 거 이런 뜻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과 이어져 버리면 앞에 그 내용 나왔잖아. 뭐 수은을 축적시키는 물고기는 뭐도 축적시켜? 셀레늄도 축적시킨다를 한 어휘로 요약시킨 게 이거라고. 셀레늄과 수은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 이런 뜻이라고. 이해되니? 요거 해석하면 문제 끝납니다. 자, 셀레늄과 수은이 동시에 존재하는 건 믿어지는데 할 수 있다고 말이죠. counteract가 중요한 뜻이고요. act가 뭐다 이게? 행동하다, 작용하다. counter는 맞받아치는 거죠. 반대로 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게 대응하다, 맞받아치다, 중화시키다는 뜻이 돼요. counteract. 자, 다시 수은과 셀레늄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은 믿어지는데 중화시킬 수 있다고 말이죠. 무엇을? toxic 뜻이 뭐죠? 독성이 있는 효과를. 무엇에? 수은의 독성 효과를 중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가 역접 뒤에 나왔어. 자, 그 다음 봐봐. 그 다음 뭐가 나와? 그 다음 스터디가 나오죠. 그죠? 이 사람들에 대한 연구 내용이 나오네. 연구 내용 읽어봤자 뭐 나온다? 바로 이 중성화시켜서 독성 효과를 없애는 연구가 나오겠지.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 뒤에 역접도 없고요. 그래서 답은 뭐다? 바로 두 개가 만나면 중화작용이 일어나서 해가 없더라 이런 얘기야. 셀레늄의 그래서 뉴트럴이라는 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아버지 차에 가서 잘 보세요. 아버지 차 이거 있지? 막대기, 그지? 여학생들 잘 모르나? 막대기 있어, 막대기. 이 기어야, 기어. 여기에 막대기 있고 밑에 영어 뭐 써있니 이거? 메뉴에 P, 뭐 R, N, 뭐 D. D 마지막 뭐 있더라? 내 건 좀 달라서 모르겠다. 내 건 좀 달라요. 뭘 써있어 이렇게? 이게 주차, 후진. 요게 N, 요게 요거예요. 요걸로 놓으면 차가 주차도 뒤로도 앞으로도 안 가. 중립, 가운데 있는 거. 그러니까 neutral이라는 단어가 중립적인, 딱 중간에 이런 뜻이에요. IS가 붙어서 뭐뭐화시키든 중립화시키다. 그래서 중립이 뭐냐면 이렇게 쳐서 일로 갔던 걸 반대로 쳐서 가운데로 보내는 걸 중립화시킨다 그래. 그래서 중화시키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셀레늄의 중화시키는 효과. 영양 효과 뒤에 오는 항상 뭐라고? 어디에? 끼치는, 미치는이라고. 물고기 안에 있는 수은에 끼치는 그 중화시키는 셀레늄의 효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셀레늄과 수은이 동시에 작용하면 독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연구 내용 읽을 필요 없고요.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파악할 건 뭐냐면 단어를 좀 보시면 이 지문에서 toxic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게 원래 명사 형태 뭐고요? 원래 명사 형태 독이라는 단어가 toxin이라는 명사들이 toxin 여기 독이고요. 독성 물질. 동의어 뭐가 있죠? 더 쉬운 건 poison. 또 동의어 뭐가 있죠, 여러분? 바로 얼마 전에 개봉했죠? venom. 이게 독이란 명사고 독성 물질. 이게 지금 IC가 되면 이게 형용사형 어미가 돼요. 형용사가 돼요. toxic 독성 물질의 독성이란 뜻이고 요거 두 개 다 뭐가 되냐면 OUS가 되면 똑같이 독성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venomous라는 단어는 좀 생소하죠.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poisonous랑 똑같습니다. 독성이 있는 독성 물질이라는 단어고 정리해놨어요. 보시고 자 마지막 거 보자.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EBS 지문 공부할 때 attribute이란 동사를 잘 해석을 해요. attribute. 요거는 오늘 하는 거 말고 다른 지문에 또 등장을 해요. 일단 attribute 관련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자, 이것도 정리해 놨으니까 일단 보기만 하세요. attribute이 등장하면 요게 A to B의 구조가 잘 나오고요. 지금 우리 이 문장에서는 A가 앞으로 가서 A is attributed to B라고 수동태 형태로 바뀐 것이고 기본 형태는 attribute A to B예요.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일단 나쁜 뜻으로는 A는 B의 탓이다. 나쁜 뜻으로 이렇게 되고 좋은 뜻으로는 A는 B 덕분이다. 이렇게 돼요. 세 번째, 좋은 뜻도 나쁜 뜻도 아닌 그러니까 일반적인 뜻으로는 A를 B에 속한 것으로 생각하다. 이렇게 돼서 가능해요. 결과적으로 다 비슷한 뜻인데 좋은 뜻, 나쁜 뜻, 중립적인 뜻 이렇게 돼요.
요 세 가지가 작년 기준으로 다 쓰였어요. 각 다른 지문마다 다 쓰이는 형태예요. 그리고 요게 올해에도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attribute이란 뜻, 그러니까 attribute의 기본 뜻은 그냥 탓으로 돌리다 이렇게 돼요. 탓으로 돌리다 이렇게 되고, 요게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attribution이란 명사 뜻을 써요. attribution 뜻이 뭘까? 여기서 파생된 명사 attribution이라고 나와. 실제로 나왔거든. attribution 뜻이 뭘까 이거? 바로 그 비슷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는 귀속이라고 작년에 교재 나왔어요. 귀속. 풀어 말하면 뭐냐? 바로 A를 B에 있는 것으로 여기는 거 이렇게 해석이 돼요. A를 B에 있는 것으로 여기는 거.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귀속, 귀인이라 그래. 이 뜻으로 실제로 작년 EBS에 쓰였어요. attribution이라는 명사가. 그거 알아두시고, 요게 또 attribute이라는 게 동사로도 쓰이지만 아예 명사 뜻이 다른 뜻이 있어요. 바로 이게 뒤에 나와요. 오늘 하는 지문에 속성, 특성이라는 아예 명사 뜻도 존재합니다. 속성, 특성이라는 뜻으로. 그래서 attribute이라는 단어는 잘 기억을 해두자. 자, 요게 지금 쓰여서 수동태로 바뀌어서 be attributed to로 쓰였거든. 요게 A고 요게 B로 이렇게 돼요. 좋은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A는 B 덕분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A는 B 덕분이었다. 자, 이것은 앞에 있는 이러한 내용은 이것은 바로 그 존재 덕분이었는데 높은 수치의 셀레늄의 존재 덕분이었습니다. 물고기와 이 바다 표범, 고기 속에 존재하는 셀레늄 덕분 말이었어요. 이것은 섭취되었던 것인데 그 바다 표범 사냥꾼이나 그들의 가족들에 의해서 섭취되는 그것이었고, 앞에 있는 거 좋은 내용이 들어가요. 이 중화된 것은 바로 이러한 셀레늄의 존재 덕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be attributed to라는 개념 알아두시고 해석을 잘 써갖고 오시고요. 자, 28번 어법으로 가서 28번 풀이하고 잠깐만 쉽시다. 28번 어법으로 가자. 자, A, B, C가 있는데 A는 우리 저번 주에 어법 풀이할 때 기억납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that과 what은 항상 묻는다. 여러분들이 성인으로서 토익을 공부하든 뭘 공부하든 계속 물어본다 이건. 자, 따져보자. 똑같이 that이 맞다고 치자. what을 먼저 볼까? 아니, that을 먼저 보자. that은 둘 중 하나죠. 뭐 일단 관계대명사일 수가 있고 접속사일 수가 있죠. 관계대명사라고 치기에는 안 되지. 왜? 관계대명사라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명사가 없죠. 얘는 뭐다? 관계사는 아니고 뭐다? 접촉사다. 맞다면 뒷문장이 어떻게 된다? 완전해야 돼요. 그거 확인하면 되고, what이 맞다면 일단 선행사 없는 건 됐어. what이 맞다면 얘는 관계대명사일 거죠. 뒷문장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불완전해야 돼. 그것만 구분하면 되죠. 자, 해석을 사실 이제 문제 풀 때는 뒤에만 보면 돼요. they는 앞에 있는 those고, 그것들은 뭔지 모르지만 are being observed의 뜻이 뭐죠? observe 세 가지 뜻 대봐. 첫 번째 관찰하다. 두 번째 뜻 거기서 막혀? 대체적으로 두 번째까지 나오는데, 두 번째 뜻은 준수하다, 지키다는 뜻이 있어요. 법, 규칙 등을 준수하다. 세 번째 뜻도 있어요. 이 뜻이 마찬가지로 작년 EBS 교재에 쓰입니다. 세 번째 뜻은 말하다라는 뜻이죠. 말하는. observe가 서점 찾아보시면 그 뜻이 있어요. 그게 EBS 교재에 쓰인다. 미리 알아두시고, 자, 그것들은 현재 관찰되고 있는 중이다. 빠진 거 없죠? 일형식으로 더 필요한 거 없죠?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접속사 대시 들어가면 됩니다. 간단하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B로. 자, B부터 이제 해석이 어려워요. 일단 B는, 자, is가 맞다고 가정하면 뭔가 이상해요. 그 근거를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이게 C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제 C 다 틀렸거든, 애들. 그 C에 대한 풀이는 B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왜냐? C의 주어가 된 요 they 있죠? 요 they가 요렇게 처음부터, 여기 이제 등장하는 놈들이거든, 여기에. 자, 보세요. 대부분의 참여자가 관찰하는 상황들에서 이런 얘기거든. 참여자가 관찰하는 상황 무슨 얘기냐면, 이 지문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뭔가 이제 관찰을 하긴 하는데, 참가자가 밖에서, 연구원이 밖에서 관찰하는 게 아니라 참가자가 되어서 관찰하는 상황. 다시 말해서 이 몇 년 전에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이게 딱 그런 상황인데 혹시 본 사람 있니? 아마존의 눈물? 그 중심 내용이 뭐니 그거? 관찰하는 사람들이지, PD들이, 그지? 이 방송을 하면서 아마존 그 밀림 속에서 진짜 원시부지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문명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 관찰할 때 걔네가 밖에서 관찰하는 게 아니라 걔들도 그 부족 안으로 들어가죠. 똑같이 빤스만 입고 돌아다녀. PD들이 카메라 감독도 똑같이 빤스만 입어. 그래서 아마존의 부족 일원이 되죠. 그 관찰을 말하는 거예요. 참가자가 관찰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마존 밀림 부족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관찰하는 상황, 밖에서가 아니라.
자, 그러한 참가자가 관찰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러나 자 보세요. 중요한 건 일단 동사가 나왔지. 이게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이게 안 돼. 문장 하나에 동사가 몇 개? 무조건 하나여야만 된다. 문장 하나에 동사가 하나여야만 된다. 접속사가 있다면 두 개가 될 수가 있고. 자, 일단 주어가 나왔다 치자. 자, 그러나 상당히 ethical 뜻이 뭐죠? ethic이 뭐예요? ethic 윤리. ethical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디 붙어서 뭐다? 비윤리적인. 동의어 뭐가 있어요? 도덕적인 영어로 먼저 여러분 moral이라는 단어가 있고 부정은 뭐다? in이 붙는데 동화가 일어나서 immoral. 동의어입니다. 부도덕한,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이렇게 돼요. 다시. 자, 그러나 상당히 비윤리적일 겁니다. 하고 바로 누군가가 그 다음에 누군가에 대한 수식이 들어가요. 적극적으로 커뮤니티는 우리가 그냥 아마존 부족이라고 치자고. 어떤 공동체. 아마존 부족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누군가가 까지가 나오고 누군가가 하고 앞에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문장은 하는데 뒤에 동사가 또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돼. is를 답으로 치면 동사가 이미 나왔잖아. 그리고서 접속사가 아무것도 없고 쌤 이거 접속사 아닌가요? 얘는 묶어줘서 얘를 수식하고 끝난 거지. 얘는 없다고 쳐야지. 그러고 따지면 주어랑 동사가 이미 나왔는데 동사가 또 나올 수가 없다. 그럼 얘는 왜 가능하냐? 투부정사가 되면 앞뒤가 다 맞아떨어져요. 투부정사가 되면서 앞에 이시 뭐야? 바로 이게 가주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진짜 주어로 보고 그럼 뭐예요? 해석이 to be conduct라는 단어 외웠죠? 뜻이 뭐였어요? conduct 수행하다. 동의어 우리 뭘 외웠냐면 carry out이라는 단어를 외운 적이 있어요. 수행하다. conduct 동의어고요. 자, 이건 observation, observe의 명사죠? 그래서 관찰이고 관찰을 수행하는 것이 그것이 상당히 비윤리적일 수가 있다라고 해석이 다 맞아떨어지지. 주어, 동사로 가면서 이선 가주어를 해석을 안 하고 근데 is를 지금 동사로 잡는 순간 문장 하나의 동사가 두 개가 be, is 두 개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논리적 모순이 발생해요. 그래서 동사는 문장에 무조건 하나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is가 틀렸다. 그러면 to be는 왜 맞냐? 가주어, 진주어, 고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to be는 맞다 이렇게 돼요. 자, 다시 해석을 해보면 상당히 비윤리적일 수가 있지요. 누군가가 이 누군가라는 것은 바로 관찰을 수행하는 이 누군가가 관찰을 수행하는 건 되게 비윤리적입니다. 누구에 대한 관찰을 하는 거니 바로 뭘 위해서 자기 연구원 본인의 연구를 위해서 관찰을 수행하는 건 상당히 비윤리적인데 어떻게 관찰을 수행하냐? without ing inform하지 않고서 이렇게 돼요. inform이 동사 뜻이 뭐였지 이게? 이 뭐뭇을 누구에게 정보를 주다 알리다는 뜻이에요. 알려주지 않고서 그 아마존 부족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고서 관찰하면 비윤리적이다 이런 얘기야. 몰래 촬영한 몰카 같은 거 비윤리적이잖아. 그리고 자, 요 without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지 않으면서 그 아마존 부족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는 것도 비윤리적이다. 어떠한 선택권이냐? remove 보세요. remove가 뭐죠, 여러분? 제거하다, 없앤다. 이건 정말 없앤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아마존 부족 사람 스스로를 그 연구로부터 좀 빼고자 하는 선택권을 그들에게 주지 않고서 관찰하는 거 그거 비윤리적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몰카 찍으면 비윤리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해석이 다 맞아떨어지지? 그래서 to be로 진주어로 잡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돼요. 해석으로 검토해봤더니 자 보자. 여기서부터 이제 C에 대한 풀이를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법 시간에 them과 themselves, self나 selves를 언제 붙이냐 했죠. 류쌤이 자기소개했다. 영어로 뭐라고? Liu introduced him이야 himself야? himself죠. himself가 돼야 자기소개했다. 그죠? self나 selves 언제 붙인다고? 동사를 찾고 introduce를 하는 놈이 누군지 당하는 놈이 누군지 똑같을 때 self나 selves 붙이죠. 이게 그거야. 그죠? 똑같냐 다르냐 이런 얘기. 똑같냐 다르냐. 한번 보자. 자, them이냐 themselves냐 이 똑같냐 다르냐를 따질 때 주어를 봐야 되죠. 동사 뭐야 이게? expect 일단 하는 놈이 누구냐 보셔야 돼요. expect 하는 놈이 누구냐? expect 하는 놈은 주어인 얘잖아. 그 공동체 멤버. 우리가 계속 예시를 드는 건 아마존 부족 사람들이라 치자고. 그럼 얘는 아마존 부족 사람들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 연구원이냐 이런 얘기예요. them이냐 themselves냐는 건. 오케이? 자, 따져보자 이제. 해석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they가 누군지 일단 봐야 돼. 볼까? 그들은 또한 고려해야만 되는데 extent도 외웠죠. 뜻이 뭐라고 이거? 정도. 그들은 또한 그 정도까지 그 정도를 고려해야 된대. 봐봐 그러면 여기서 위에서부터 읽었을 때 정황상 뭔가 연구를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람은 연구원들이겠니? 아니면은 아마존 부족 사람들이겠니?
연구원들이죠. 조심해야 되는 건. B에서 지금 고려해야 될 상황 나왔잖아. 몰카 찍으면 안 된다. 그죠? 똑같이 정황사 이 대는 누가 돼야 돼? 위에 있는 참여하면서 관찰하는 연구원들이 돼야 돼요. 여기서 출발이야. 그 C를 맞춘 사람 대단한 거야. 이걸 지금 다 감안했다는 얘기 아니고 그죠?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 연구원들은 또한 고려해야 되는데 그 정도를 고려해야 돼. 어떤 정도냐 수식을 해요. 봐봐. 어떤 정도를 고려해야 되냐? 그러니까 아마존 부족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주어가 그지? 아마존 부족 사람들이 예상하는 그 정도. 뭘 예상하냐? 봐봐. 여기서 themselves라 잡으면 논리적 모순이 발생해. 아마존 부족 사람들이 아마존 부족 자기 자신을 아마존 부족의 멤버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 그 정도. 이상하지? 왜냐? 아마존 부족 사람은 이미 뭐야? 이미 아마존 부족 사람이잖아. 근데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아마존 부족의 멤버라고 예상하는 정도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지. 그죠? 임성빈이는 이미 임성빈 가족의 아들이잖아. 너 그거 고민하니? 내가 임성빈 우리 아버지 가족이 어느 정도까지 가족일까? 이 고민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상하는 거. 그래서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우리 연구원이 고려해야 될 정도는 어떠한 정도를 고려해야 된다? 아마존 부족 사람들이 연구원 그들을 어느 정도까지 멤버로 생각해 줄지, 예상해 줄지 그 정도를 고려해야 된다가 논리적으로 말이 되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일지를 고려해서 촬영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게 지문의 주제와 맞아떨어지죠. 자, 그래서 이처럼 them이냐 themselves냐 셀프를 붙일지 말지는 이게 어법이면서 동시에 뭐까지 같이 추가되냐면 어휘 흐름까지 같이 추가가 돼요. 뭐가 더 잘 어울리냐의 문제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흐름상 바로 them으로 잡아줘야 된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뒤에 풀이하고 단어 시험 아까 덜 보거나 안 본 사람은 지금 단어 시험 바로 봅시다.